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바로 ETF라는 펀드를 매매하는 거예요. 지수가 이러이러한 재료를 특정한 비율로 배합하세요 라는 레시피라면 ETF는 이 레시피에 쓰인 대로 조합해서 판매하는 밀키트예요. 우량한 주식을 다양하게 한 번에 살 수 있죠. 놀면서 현명하게 투자하시죠. 트렌디한 케이스로 K투자를 이야기하는 시간 K스톡입니다. 요새 유튜브를 보면 제 피드가 온통 요리 영상뿐인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요리로 이끈 흑백 요리사를 제일 재밌게 봤는데요. 나야 들기름. 출연자들의 어록까지 패러디 되니까 마지막 화가 끝나고도 계속 이 프로그램 참 재밌었지 싶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미 냉장고를 부탁했대 요리 열풍이 크게 불었는데도 다시 한번 요리라는 키워드가 주목받는 데는 분명히 대중이 열광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최신 트렌드를 쫓고 열광하는 모습이 이 국내 투자 시장의 흐름과도 유사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요리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시골 힐링이나 야생 서바이벌 같이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를 지금 유행하는 테마, 요리랑 잘 섞어서 흥행을 노리는 것처럼 국내 투자 시장도 현재의 경제 환경과 트렌드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테마나 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 많아지거든요. 투자자들도 그런 상품을 더 적극적으로 매매하고요. 그래서 오늘 K스톡에서는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ETF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트렌드를 곁들인 영상 보시면서 어떤 트렌드의 ETF가 나에게 적합한 투자 케이스인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이 트렌드를 가장 잘 알고 싶으시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주가지수입니다. 일단 이 지수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언제 들었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불쾌지수처럼 기온과 습도를 바탕으로 현재 날씨가 얼마나 불쾌한지 한눈에 알아보는 지수도 있고요. 뉴스에서 이번 분기에 물가지수가 얼마나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쌀, 햄버거, 휘발유 등등 엄청나게 많은 품목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숫자 하나로 딱 표현해서 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파악하기가 쉽죠. 국내에서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가장 대표적인 시황 지수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며 몇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라는 뉴스 멘트를 들었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날이었겠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시황지수는 이 시장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는 있는데 요 세부적인 주가 움직임이나 특정 산업의 전망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 산업의 개별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주가 지수인 섹터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섹터 지수는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를 모아서 산출한 지수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나 투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처럼 신종 바이러스가 도래했다. 그러면 배짱이 바이오, 배짱이 케어, 배짱이 제약처럼 헬스케어의 섹터에 속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테니까 헬스케어 섹터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가장 1차원적으로는 주가 지수가 오르내리는 걸로 경제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고 있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겠네 나쁘겠네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수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더라도 그 다음을 예측하고 종목을 고르고 투자한다는 거,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유명한 경제학자들, 투자자들조차도 투자를 실패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바로 ETF라는 펀드를 매매하는 거예요. ETF를 통해서 지수에 들어있는 기업을 그대로 살 수 있거든요. 일종의 투자 전문가의 손길이 담긴 밀키트 같은 건데요. 왜 요리 초보자도 요 밀키트 하나만 있으면 셰프처럼 근사한 요리를 뚝딱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식 초보자도 ETF 하나로 전문가처럼 투자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접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면 애호박 상태는 어떤지, 두부는 얼마나 단단한 걸 쓸 건지, 된장은 얼마나 풀 건지, 고기를 쓸 건지 재료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에도 일이 끝난 게 아니죠. 요리하는 중간에도 좀 짜다 싶으면 물 붓고 싱겁다 싶으면 된장 더 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종목을 하나씩 선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의 실적이 어떤지, 재무적으로 건강한 상태인지, 실적은 좋아도 주가가 과도하게 높진 않은지,
내가 사려는 다른 종목이랑 주가가 좀 반대로 움직여서 분산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인지 하나씩 따져가면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ETF를 사면요, 이 귀찮은 과정 필요 없이 이미 신선하고 맛 좋은 재료들로 담아놓은 밀키트를 사는 것처럼 우량한 주식을 다양하게 한 번에 살 수 있죠. 이 ETF가 왜 지수랑 연관 있는 상품이냐면, 지수가 여러 종목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그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어떤지 보여주는 지표였잖아요. 이때 바구니에 많이 담겨있는 종목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게 담겨있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종목은 적게는 10개부터 많게는 수백 개까지 들어있을 수 있죠. 지수가 이러이러한 재료를 특정한 비율로 배합하세요 라는 레시피라면, ETF는 이 레시피에 쓰인 대로 조합해서 판매하는 밀키트예요. 레시피에 쓰인 대로 재료를 담았으니까 당연히 ETF 가격이랑 지수가 움직이는 건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지수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 지수대로 바구니에 종목을 담아놓은 ETF를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ETF는 워낙 전통이 오래된 건데, 요새 우리나라 시장에서 핫한 ETF는 따로 있어요. 바로 테마 ETF라는 건데요. AI,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테마와 관련 있는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거래하는 거죠. 미래를 선도할 기술과 산업에 참여하고 싶은 국내 투자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건데요. 코로나 시국에는 BBIG라고 해서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요 4가지 테마가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고, 당시에는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아주 좋은 편이었죠.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건요, 전통적인 방식의 ETF, 그러니까 이 시장 전반의 흐름을 따라가는 펀드에는 바이오 종목도 있고 제조업 종목도 있고 통신업 종목도 있고 분산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이 테마 ETF는 비슷한 업종의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내 계좌의 변동폭을 줄이는 이 ETF의 장점은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테마 ETF가 가장 인기긴 한데요.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증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출시되는 지수랑 ETF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9월에 발표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요, 국내 기업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가치가 다방면에서 우수한 산업군별 대표 종목으로 선정한 지수인데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0개 기업은 시가총액, 당기순이익,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5가지 평가지표를 모두 통과한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지수를 하나의 투자지표로 참고할 수도 있고요. 운용사에서 밸류업 ETF를 출시하고 흥행몰이에 성공한다면 이 ETF를 통해서 기업들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도 실적도 좋은 기업이 주주 환원에 앞장섰더니 ETF를 통해서 자금이 유입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서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니 이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업 활동도 주주 환원도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영상 보시다가 ETF 투자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요, 코리아 밸류업 ETF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 ETF를 비교해 가면서 본인만의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트렌디한 케이스로 K투자를 이야기하는 시간, K스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배짱이야 놀면서 현명하게 투자해보시죠.